뭐 사실 그렇게 진행된 게 없어서 딱히 소개드릴 게 없긴 하지만 아닌데? 잠깐만. 맞나? 진짜 미쳤어요. 엄청 명문이에요. 글은 진짜 예쁘죠? 사지 않을 수 없었어요. 3달 만에 1억이 올른 거잖아요. 꼬아뜨기로 잘못 떠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어뜨입니다. 제가 소소한 근황과 함께 찾아왔어요. 사실 처음에 제 생각은 이 꽃쇼를 완성하기 전에는 영상을 올리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제가 명색이 뜨개 유튜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뜨개질을 완성하지 않은 채로 돌아오는 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꽃쇼를 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 영상을 찍어야겠다. 후기 영상으로 해가지고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지금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유튜브를 접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우선 제가 간단한 이제 뜨개질 진행 상황과 뭐 사실 그렇게 진행된 게 없어서 딱히 소개드릴 게 없긴 하지만 이 뜨개질을 하면서 있었던 우여곡절과 이제 또 제가 왜 뜨개질을 아무리 손이 느리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진도가 안 나갔는지 소소한 저의 근황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뜨개질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저번이랑 별로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제 길이가 딱히 제일 긴 부분이 이 정도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떴어요. 떴거든요. 많이 떴다기보다는 뜬 거 양으로 치면 이미 다 뜨고도 남았을걸요? 뜬 양으로만 치면은? 근데 한 번 더 풀었어요. 왜 풀었냐면 여러분들은 꽃쇼를 다 뜨셨나요? 뜨셨는지 안 뜨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뜨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거를 뜨실 때 여기를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중간 코 있잖아요. 이게 꽃쇼리 그러니까 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걸 뜨는 와중이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기가 그런데 진행을 드리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떠지잖아요, 숄이.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은 모서리도 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 부분에서 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점점 코를 늘려가면서 이, 이 코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쪽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 바늘이 있는 데가 지금 이쪽이잖아요. 이쪽이 점점 코가 늘어나면서 제일 큰 부분이고 시작했던 시작했던 부분이 일자가 되거든요. 이 끝에 부분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러면 이 중간 코가 지금 여기에요. 이 시작한 부분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한 코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서 늘림을 한번 하고 끝에서 두 코를 놔두고 늘림을 각각 한 번씩 해서 결국에는 한 단에 앞면 기준으로 한, 둘, 셋, 넷, 네 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뒷면에서는 늘림이 없고 앞면에서만 늘림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쭉 떠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무늬가 규칙적으로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늘림이 틀리게 되면 나중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한번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자 꽃이 완전 균일하죠. 이렇게 떠져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도 이 꽃이랑 이 꽃이 지금 실제로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일자로 뜬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꽃이 있다가 위쪽 단에서 이렇게 꽃이 있고, 그리고 이 윗단이랑 이 밑단의 꽃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늘림을 틀리게 되면 그 위치가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뜨실 때 꼭 이거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몇 번 틀리면서 깨달은 건데, 이 중앙 있잖아요. 이 중앙에서 이 꽃 무늬가 시작하기 전까지 여기에 있는 이 코수가 같은지 좌우가 같은지, 이거를 제가 확인을 안 하고 뜨다 보니까 꽃을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위치가 맞는데 나중에 다 뜨고 다음 꽃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그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꽃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 앞면 부분에서 늘림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제가 어떤 구간에서 늘림을 빼먹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코 기준으로 좌우 코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다 잘 뜨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대충대충 습관인 사람들에게는 저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본가에 내려가서 저희 엄마가 되게 키가 작으세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어느 정도 길이가 맞을지 대충 손뼉으로 재왔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한 4뼘 정도면은 될 것 같더라고요. 4뼘 정도면은 엉덩이를 좀 덮는 정도의 기장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뼘에 한 18cm? 17점 몇 cm? 18c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재보니까 지금 한 3뼘 정도를 떴고 4뼘, 1뼘 정도를 더 뜨면 되는데, 꽃을 지금 만드는 꽃 제외하고 4개 정도를 더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무늬를 4번 정도 반복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실이 모자라서 제가 한번 까눌레 가디건을 뜬다고 까눌레 가디건을 이렇게 뜨다 말고 이제 다시 저 모자란 실을 사러 가가지고 사왔거든요. 그래서 저 모자란 실을 또 심지어 가서 이 색깔이다 이렇게 해서 네이비 색깔이랑 회색깔을 하나 딱 집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왔어요. 근데 어라? 왔는데 색깔이 좀 다른 거예요. 제 그레이는 약간 쿨 그레이잖아요. 근데 웜 그레이가 있더라고요. 약간 베이지기가 도는 그레이가 있고 저런 회색 완전 푸른기가 도는 그레이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저 푸른색 그레이가 진열이 안 된 상태여서 베이지 그레이가 당연히 그 그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레이를 집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전화를 바로 드렸더니 누가봐 니치에 오셔서 그냥 바꿔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혼자 가서 바꿔왔어요. 누가봐 니츠가 집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세히 확인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일을 2번씩 하고 교통비를 2번씩 내는 그런 저의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소개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샀거든요. 이게 뭐냐면 단추인데요. 진짜 미쳤어요. 엄청 영롱해요. 들은 진짜 예쁘죠? 보이시나요? 이거를 제가 왜 샀냐면 계획 없이 사진 않았어요. 전 파워 제이니까요. 이게 사실은 이 누가바디치의 단추 새로 나온 게 이거 말고도 핑크색 이런 색깔의 핑크색도 있고 그냥 그냥 이런 베이지 과열 상아색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4종류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원래 종류별로 다 사고 싶었어요. 사실은 가격을 모른 채로 그냥 그 피드에 올라온 누가바 니츠님 피드에 올라온 단추 색깔을 보고 이거 무조건 쟁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맙소사 너무 비싸더라고요. 단추가 이렇게 한 세트에 제 기억에는 2만 원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 기억에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종류별로 진짜 사오진 못하고 제가 백수니까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까눌레에다가 이 단추를 달고 싶어서 이 색깔로 맞춰서 사왔어요. 근데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까눌레잖아요. 까눌레가 쓰면 여기에 이렇게 단추가 달리는 거죠. 이렇게. 아, 내 손이 너무 방해가 되네. 진짜 예쁘지 않나요? 진짜 진짜 진짜? 그냥 색깔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요. 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친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샀거든요. 그냥 너무 예쁘니까 당연히 예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샀는데 친구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보면은 방금 된 거는 약간 파란색이 좀 덜 들어간 색깔인데 파란색이 더 들어간 색깔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란 너무나도 영롱한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왔어요. 너무 예쁘고 아니 패키지도 너무 귀엽죠. 어떻게 이렇게 패키지가 나올 수가 있지? 이렇게 귀엽다니. 근데 제가 갔을 때 단추가 이 크기 빼고 전부 다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사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있을 때 그냥 바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갑자기 또 단종이 되거나 뭐 수입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못 사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너무너무 지금 쓸 날을 고대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꽃쇼를 먼저 떠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중하고 꽃쇼를 뜨는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저의 근황에 대해서 잡수다를 떨어볼 건데요. 제가 사실 요즘에 왜 뜨개질을 못하고 별로 영상도 못 찍고 했냐면 제가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느라고 바빴어요. 근데 제가 딱 원하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동네가 딱 있었는데 거기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매물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아니면 제가 금액대가 원하는 금액대가 딱 있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원래 8월부터 계속 염탐은 하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그거 시장에 대해서 계속 염탐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게 그때도 매물이 잘 없긴 했고 그 제가 2월에 이사를 할 거다 보니까 8월에 알아보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긴 했어요. 그냥 집이 어느 정도 있나 어떤 위치가 괜찮을지 뭐 이런 거를 보려고 알아본 거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알아볼 때 어차피 2월에 들어갈 집을 8월부터 알아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보기만 하는 식으로 알아보다가 이제 한 9월, 10월 이때쯤은 그냥 집을 안 알아보고 쉬다가 11월 정도부터 다시 그 집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네이버 부동산으로 집을 봤는데 네이버 부동산 집을 보는데 근데 그 제가 8월에 알아볼 때 똑같은 집을 봤었어요. 똑같은 집을 진짜 깨끗하고 신축 빌라인데 모델하우스처럼 분양을 했는지 모델하우스 같은 그 샘플 집이 있나 봐요. 그거를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금액 말해도 되겠죠? 전세가 2억 5천이었어요. 2억 5천. 그래서 2억 5천? 좀 비싸다. 투룸이었는데 깨끗하고 신축이고 위치가 살짝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좀 역이 멀다? 그거 정도만 제가 감안을 하면
아, 2억 5천이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8월 달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다시 알아보는데 그 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나갔던 그 집인데 그 건물 내에 있는 다른 세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예전에 제가 사실 이사한 지 오래되긴 했거든요. 여기를 7년을 살았으니까. 그 제가 집을 안 구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부동산들이 다 뭐 그런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락을 하면은 그 부동산 매물 보고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답장을 안 주시는 부동산이 많아요. 그게 뭐 다른 이미 그 집이 세입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막 몇 달 동안 뭐 몇 달은 아니죠. 한 한 달 동안 계속 그 집이 그대로 있는데도 두 번씩 연락을 드려도 답장을 안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막 제가 사무실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러고 연락이 없는 것도 많고 근데 제가 예전에 집을 구할 때는 그렇게 그냥 문자로 연락을 드려도 바로 엄청 적극적으로 전화가 오시고 제가 연락드린 그 매물이 만약에 없더라도 그러니까 막 나갔어. 그 매물이 마침 나가버렸어. 아니면 그 매물이 혹시 내가 원하는 조건에 안 맞는 게 있어. 뭐 보증보험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다른 집을 알아봐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막 이런 분들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집을 구할 때는 조금 대다수의 어 다수의 부동산이 약간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말아라.' 약간 이런 포지션이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을 안 주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동산들도 있었어요. 그냥 다른 조건이라도 맞춰서 비슷한 집이라도 보여주시려고 하는 제가 요청을 드리기도 했어요. "혹시 다른 조건의 집이 있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집들도 있고 하긴 했는데 이번에 진짜 집 구하면서 너무 제가 또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언제든지 보러 갈 수 있고 한데 문제는 이미 그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자유롭지가 않아서 제가 보러 갈 수 있더라도 그 집의 세입자분이 오케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집에 있고 이런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똑같이 밤에 봐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똑같은 매물 아까 말씀드린 그 깨끗한 매물 왜 갑자기 얘기가 새나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깨끗한 매물이 11월 달에 똑같이 올라왔는데 그 집이 1억이 더 올려서 업돼서 올라온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처음에 2억 5천에 올라온 걸 내가 분명히 받고 2억 5천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괜찮다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이 안 왔어요. 그리고 두 번 연락을 드렸는데 바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입주 일자가 뭐 늦다 보니까. 근데 몇 달, 한 두 달? 두 달? 두 달 뒤에, 나 세 달? 세 달 뒤에 다시 올라온 매물이 3억 5천에 올라온 거예요. 전세 3억 5천에. 세 달 만에 1억이 올란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전세 금액이 다 오른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조사했을 때보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마음이 다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매물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부동산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부동산 중개업자분 말로는 이제 뭐 전체 평균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 부동산 분 말로는 요즘에 사람들이 잘 이사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 계속 살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매물이 잘 안 나오고 가격도 조금 뭐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 거죠. 전세 사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워낙 또 전세를 꺼려한 사람도 있고
보증보험 안 되면 안 나가고 물건이 그 안 나가는 물건은 계속 안 나가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막 보고 싶은데 볼 매물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계속 발만 동동 구르다가 한 번은 괜찮은 집을 발견했어요. 빌라였는데 그 집주인분께서 위층에 살고 계시는 상태였고 그 바로 밑에 층이었고 집도 지은 지 한 10년? 1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고 딱 그 지금 사는 집 컨디션 정도에서 좀 평형대가 넓은 그런 상태였는데 좀 '아 너무 깨끗하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냥 '어 이 정도면 가격 대비 괜찮다.' 거기가 1억 8천 전세 1억 8,300 이었나 그랬거든요. 그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분이어 가지고 전월세를 이제 상승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이 못 올리셔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나온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계약을 하고 싶어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계약을 하겠다 마음 먹은 집이 첫 집이었고 막 전세 사기도 있고 막 흉흉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덜컥 그 자리에서 몇백만 원을 이체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월요일에 은행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 가지고 한 번만 상담을 받아보고 대출이 나올 만한 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만 상담을 받아보고 바로 오전 중에 은행 갔다 와서 바로 돈을 입금을 하겠다. 그 가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중개해 주신 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개해 주신 분이 알겠다고 했고 그리고 근데 중개해 주신 분이 웬만하면 지금 현금을 그 집주인분한테 얼마라도 넣고 가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는 해 주셨는데 저는 그 1,2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저한테 무서워서 제가 그냥 "월요일에 알아보고 연락드리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 중개인분이 "여기가 이제 좀 많이 싸게 나오기도 했고 다른 데서 많이 보러 올 거다. 그래서 빨리 넣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는 얘기는 해 주셨지만 아무튼 제 선택대로 돈을 안 넣었죠. 그래 가지고 이제 월요일에 바로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 가지고 앉아서 뭐 설명을 듣고 그 막 공시가랑 비교를 해 보고 심지어 공시가 안에 들어오는 물건이었거든요. 거기 공시가가 1억 9천 이었는데 전세가가 1억 8,300 이니까 공시가 안에 그냥 100% 안에 들어오고 어 그 융자도 없고 막 이래 가지고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상담하는 와중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 가지고 "아 지금 죄송한데 그 물건을 계약을 못 하게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 왜요?" 이랬더니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집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계약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니까 그 뒤에 다른 분들한테는 집을 안 보여줬대요. 캔슬을 했는데 제 앞에 보신 분이 오전에 보고 가신 분이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연락이 와서 자기가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그 뒤에 보신 분이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앞에 분이 "그럼 계약이 체결이 된 거냐?" 이랬더니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니까 돈을 넣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그런 게 어딨냐."고 "자기가 그냥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냥 집주인분한테 가계약금을 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계약이 그쪽이랑 성사가 됐으니까 저랑 빠그러진 거죠. 제가 은행 가서 다 알아봤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뭐 근데 지금 그걸 후회하진 않아요. 제가 그거를 이제 월요일에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돈을 안 넣은 걸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 집보다 제 마음에 더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도 했고 그런 과정이 막 있고 하다 보니까 또다시 집을 알아보고 다행히 그때 계약이 빠그라졌을
왔을 때 그 중개사분이 너무 그거를 저보다 더 안타까워해 주시고 다른 물건들을 이제 계속 비슷한 컨디션의 다른 물건들을 찾아봐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 통해서 다른 좋은 집을 얻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그 일이 한번 빠그라지니까 또 부동산 알아봐야 되고 이래서 몇 주가 계속 그 정신이 없는 상태인 거죠. 제가 뭔가 그게 확정이 안 되니까 다른 걸 못 하겠는 거예요. 계속 그 컴퓨터 열어서 아침에 계속 그냥 그 부동산 매물, 똑같이 부동산 매물 맨날 똑같은데 그것만 맨날 뒤지고 있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중개사분 통해 가지고 다른 매물을 찾아서 이제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도 넣었고 그리고 계약서도 작성을 했고 이제 보증보험을 받아야 되고 또 제가 이제 퇴직금을 빼가지고 전세금을 마련해야 되는 전세금의 일부를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퇴직금 중도 인출도 은행 가서 신청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뜨개도 손에 안 잡히고 영상도 찍지 못하는 나날들이 계속되었답니다. 저의 이런 TMI 사연들을 별로 궁금해 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업로드를 안 하는 것도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뜨개질 영상을 한번 올려보았어요. 올려보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올겨울이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좀 따뜻한 편이잖아요. 15일이거든요? 근데 모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모기가 있는 게? 지금 12월 15일인데 모기가 심지어 물렸어요, 저는. 며칠 전에. 물 정도의 힘이 있는 모기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모기를 어제도 잡았는데 화장실에서 참말로 날씨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다행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전 아직 엄마의 어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쇼를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날씨가 따뜻해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기후 위기인데 다행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기적인가요? 일단은 빨리 이거를 폭풍 뜨개를 해가지고 저희 엄마의 어깨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완성되면 어, 이번 연말에 엄마한테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어깨에 꼭 걸쳐보게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래도 엊그제? 엊그제부터는 조금 열심히 뜨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꽃을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안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코스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제 기준.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뜬 지퍼 스웨터를 한번 입어봤거든요. 이거를 요즘에 제가 니트를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니트 칸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정리를 해야겠다. 제가 안 입는 옷은 바로바로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옷을 버릴까 했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꼬아뜨기로 잘못 떠가지고 이렇게 선이 주르륵 가 있잖아요. 제가 초창기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보이시나? 보일까요? 여기 선명하게 줄이 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꼬아뜨기로 겉뜨기를 잘못 떠가지고 모르는 채로 그냥 잘못 뜨다가 어잉? 한 번은 김대리님 영상을 봤는데 김대리님이 이렇게 떠올리는 게 나랑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뭘까? 어디서 응? 왜 나랑 틀리게 떠올리지?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제가 꼬아뜨기 방향으로 겉뜨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맨 처음 떴던 옷이어가지고 잘 모르는 상태여서
그래서 이렇게 잘못 떠서 여기부터 잘 뜨면 되지 하고 여기부터 잘 떴는데 여기부터도 이미 여기부터 잘 떠도 지가 안 날 줄 알았는데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이 슉 가 있는 저의 지퍼 스웨터가 완성이 되었는데 근데 이게 좀 이 무늬가 있다는 게 처음에는 그냥 내가 처음 뜬 옷이라는 뽕에 취해 가지고 그 처음 떴다는 그 승리감에 취해서 그냥 막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막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입기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처분을 할까? 이거 그냥 버릴까? 아니면은 뜯어 가지고 다른 걸 뜰까?'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입자.' 이래 가지고 며칠 전에 꺼내서 입었는데 또 입으니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실력이 하나도 없을 때 옷을 처음 뜰 때 지퍼 스웨터를 떠 가지고 다행히 두 번째 제 룸메의 지퍼 스웨터를 뜰 때는 저가 그래도 적어도 꼬아 겉뜨기랑 그냥 겉뜨기를 구분할 정도의 실력은 됐어 가지고 다행히 룸메 거는 제대로 떠줬는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룸메가 원래 코바늘만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대바너리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저한테 대바늘을 빌려서 이제 옷을 떴는데 이제 그 도안 없이 김 대리님이 동영상으로 올려주신 스웨터를 뜨는데 너무 웃긴 게 제 룸메도 똑같이 꼬아뜨기로 겉뜨기를 해 가지고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뜨는 모습을 그냥 같이 뜨개질을 하다가 뜨는 모습을 빤히 봤는데 '어 저게 뭔가 방향이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 어떻게 뜨고 있어?" 이렇게 하고 봤더니 겉뜨기를 이제 이렇게 떠올리는 방향이 반대인 거죠. 그래서 막 웃으면서 "잘못 떴다."고 이러면서 그랬더니 룸메가 갑자기 흥미를 잃어 가지고 그걸 다 풀기도 애매하고 이래서 그걸 방치한 채로 다른 옷을 뜨고 있는데 지금 룸메도 곧 대바늘의 매력에 빠질 것 같아요. 룸메도 만만치 않게 바빠서 요즘에 회사 일도 그렇고 막 결혼 준비도 그렇고 너무 만만치 않게 바빠서 뜨개질을 잘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긴 해요. 저희 집안이. 이제 우리 집안이라고 얘기하는 시기도 얼마 안 남았군요. 이제 곧 전 혼자 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집을 구한 데를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집을 보러 가서 그 집주인이 막 있고 거기가 제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막 엄청 꼼꼼하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그 집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막 여러 집을 봤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처음에 갈 때야 무조건 '이 집 무조건 내 집이겠지.'라는 어떤 승률 60% 70%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보지만 막 그렇게 '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집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집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가서도 막 처음에 가서 이 집이 괜찮아도 솔직히 막 치수까지 재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상 계약을 하고 났는데 또 보러 가기도 민망한 거예요. 뭔가 그 집주인분도 계속 그 세입자분도 계속 그 집에 계시는 게 아니고 직장도 나가고 이러는데 제가 막 쉬는 날 찾아가고 막 이렇게 또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기가 좀 어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 가지고 저는 도면을 새 홈터에서 받아서 그 도면 기반으로 뭐 치수가 정확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도면 기반으로 가구랑 뭐 새로 사야 되는 것들 이런 거를 지금 또 며칠 동안은 계속 장바구니 체크하면서 예산 안에 들어오는지 막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그 모든
사야 되는 구매 리스트를 확정하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냉장고도 미리 바꿨어요. 지금 뭐 얼마 전에 쿠팡에서 소형 냉장고 할인하더라고요, 삼성 거를. 그래서 그걸로 바꾸고 폐가전도 직접 수거를 해가 주시더라고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어차피 이 집 이사 가기 전에 뭐 냉장고나 이런 것도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미리 바꿔서 그냥 이사 갈 때 그냥 들고 가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저희 집도 다행히 어제 보러 오셨는데 집을 보시고 가자마자 바로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한 번 보여드리고 바로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은 이제 이 집도 계약이 다 된 상태고 그래서 문제없이 이사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전세 사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물론 본격적으로 내가 사기를 치겠다, 이 사람 등을 쳐먹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똑같죠. 뭐 솔직히 전세금 못 받은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특약이나 이런 것도 추가를 하고 하긴 하는데, 어, 어, 불안한 마음도 있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뭐,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집주인분을 직접 뵀더니 집주인분이 되게 이제 좋으신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마디 나눠보고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좀 되게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서 지금 집주인분도 되게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 일부러 막 그러실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위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중에 이 집을 나갈 때 세입자가 바로 구해지면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왜냐면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이 집주인이 만약에 이 집을 뭐 전세금을 끼고 샀다던가 현금을 얼마 안 주고 샀으면 사실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이 집을 나갈 때도 이 집이 계속 수요가 있을 만한 집인지 그런 거를 확인하고 입지적인 거나 이런 거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집이 아무리 막 올수리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고 이래도 그 입지가 그러니까 막 역세권이 그러니까 역세권까지는 아니어도 역에서 너무 멀다던가 아니면 지하철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버스로만 이동이 가능하고 이러면은 저도 그런 집을 하나 봤거든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집이. 집주인분이 거기 직접 사시던 분인데 아예 진짜 엄청 깨끗하게 다 그 인테리어 싹 다 하고 진짜 깨끗하게 집을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도 되게 생각보다 크고 3룸에 그래서 진짜 이 집 너무너무 좋은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교통편이랑 그 입지인 거예요. 그 입지가 조금 이제 좀 구석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게 생각보다 극복하기 힘든 어떤 장벽 같았다 할까요? 그래서 집을 볼 때는 조금 1번이 자기가 원하는 위치겠죠? 위치에 맞는지 그 다음에 그 집이 좀 노후됐더라도 막 이렇게 4, 50년 된 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했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아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저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뭐 전세 사기를 떠나서 저는 막 진짜 새 집은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뭔가 독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왜냐면 제가 막 처음 쓰는 집이고 이러면 또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문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좀 저 앞에 누가 살던 집이 저는 좋아요. 사람이 이미 살았던 집 그러면은 조금 더 어떤 사람이 아무튼 그 집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기이한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이미 살던 분이 막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했으면
또 더 안심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직구하면서 좀 주로 봤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전세 말고 제가 정말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저의 집을 마련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몇 달 있다 보니까 이게 월급이 참 큰 부분이었구나, 저한테. 근데 그거를 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월급이 아직 있었을 때 더 좀 절약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이고 아껴서 사용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막 20대 중반이신 분들인데 이미 막 1억 모은 거 인증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보면은 뭐 소득이 많다기보다는 소득이 적어도 그 안에서 엄청 자기가 아끼고 잘 그거를 운용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자산을 불려가고 투자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그런데도 진짜 열심히 했구나. 난 되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되게 존경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이제 좀 규모를 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규모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겠다. 내 수익에 나를 맞추지 말고 그냥 내가 딱 정한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사람이 돈이 없어 봐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다시 추후 수입이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규모 있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아니 거기에 맞추지 말고 이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제가 뭘 거기서 느꼈냐면 제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을 때는 어떤 밥 먹을 때 뭘 살 때 이럴 때 가격을 잘 안 봤어요. 제가 뭐 그렇게 월급을 막 1,000만 원씩 받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받았거든요. 그냥 적당히 먹고 살고 적당히 이제 사고 싶은 거 사고 선물해주고 싶은 거 선물하고 뭐 어버이나 엄마한테 조금 효도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그냥 버는 정도여서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떤 시점부터 연봉이 이렇게 매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부터는 제가 연봉이 얼마인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내 연봉이 얼마다라는 게 내 머릿속에 항상 딱 각인이 돼 있었는데 어떤 시점부터는 연봉이 얼마더라? 약간 이렇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먹는 것도 그냥 이게 먹고 싶네? 이렇게 그냥 사서 먹고 갖고 싶네? 이 정도 뭐 3, 4만 원 오케이 그냥 사.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그게 모여서 제 월급을 다 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자중을 해야겠다. 자중이라는 게 자동으로 되긴 해요. 지금은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비교해보고 저거랑 이거랑 비교해보고 더 저렴한 걸로 사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가 다시 생각해보고 나중에 사자 이렇게 좀 밀어놓고 근데 그 나중에 사자고 미루는 순간 반 정도는 돈을 안 쓸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보통은 진짜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갖고 싶은 감정이 앞선 경우가 많더라고요. 소비할 때. 그러면 그걸 그냥 장바구니에만 넣어놓고 나중에 사자라고 생각하니까 뭐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소비가 좀 필요 없는 소비들이 걸러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갖고 싶으면은 사야겠죠? 그래서 요즘엔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너무 바쁜, 백수인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고 자주 못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잡다한 근황들로 뜨개 수다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가능한 빨리 저 꽃쇼를 다 떠가지고 이렇게 착장핏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저 꽃쇼리 완성이 되어 있을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빨리 찾아올게요. 안녕!